어머님, 이 집 이제 제 거예요. 어머님은 그냥 조용히 계세요. 며느리 한서진의 차가운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64세 정명자는 손에 들고 있던 앞치마 끈을 꽉 움켜쥐었죠. 30년 넘게 이 집을 지켜온 그녀에게 며느리가 마치 집주인처럼 행동하고 있었거든요. 경민 씨한테 다 말했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고집스럽고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인지 말이에요. 서진의 눈빛엔 계산된 냉정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남편을 완전히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였죠. 명자는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몰랐습니다. 그 순간 명자의 눈빛이 얼마나 섬뜩하게 변했는지를.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차갑고 날카로웠거든요. 그리고 그 밤 명자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표지에 새겨진 707이라는 숫자와 함께 말이죠. 여러분, 이야기 전개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 전에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집에서 설거지를 하시면서 아니면 산책길에서 댓글로 알려주시면 더욱 즐거운 시간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새벽 5시 정명자는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30년 넘게 이어온 습관이었죠.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하며 하루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밥을 짓고 반찬을 준비하는 동안 명자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며느리 서진과의 관계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단순한 고부 갈등이라고 생각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뭔가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머님, 아침 준비하셨어요? 서진이 잠옷 차림으로 부엌에 나타났습니다. 겉으로는 정중한 말투였지만 그 속에 담긴 차가운 기운을 명자는 놓치지 않았죠. 응, 곧 다 될 거야. 그런데 어머님, 어제 병원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서진의 질문에 명자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병원에 간 적이 없었거든요. 무슨 병원? 혈압약 받으러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명자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는데 서진은 마치 기정사실인 듯 말하고 있었거든요. 아, 맞다. 혈압이 좀 높다고 하더라고. 명자는 일단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죠. 서진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죠. 혈압약 시작했다고 하심. 계획대로 진행해도 될 듯. 명자는 우연히 서진의 휴대폰 화면을 흘끗 봤습니다. 누구에게 보내는 메시지인지는 몰랐지만 뭔가 이상했거든요. 아침 식사 시간 아들 경민이 회사 준비를 하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엄마, 어제 서진이가 말했는데 혈압이 높으시다고요? 괜찮으세요? 명자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서진이 경민에게까지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었던 거죠. 아니야, 그냥 정기검진 받은 건데. 그래도 나이가 나이이시니까 건강관리 잘 하셔야 해요. 서진이가 어머님 실버타운 정보도 알아보고 있어요. 경민의 말에 명자는 숟가락을 놓을 뻔했습니다. 실버타운? 갑자기 왜? 실버타운이 뭐야? 요양원이요. 어머님 같은 분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라고 하던데요.
서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혼자 계시기 힘드시잖아요. 저희도 회사 일로 바쁘고 어머님 건강도 걱정되고 해서요. 명자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자신이 언제 힘들다고 했나요? 건강도 멀쩡한데 갑자기 왜 요양원 얘기가 나오는 거죠? 나는 집에서 잘 지내고 있는데 어머님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아요. 어제도 가스 끄는 걸 잊으셨잖아요. 서진의 말에 명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가스를 끄지 않은 적이 없었거든요. 평생 요리를 해온 사람이 그런 실수를 할 리가 없었죠. 언제 내가 가스를... 어머님, 부인하지 마세요. 저도 봤어요. 서진의 단호한 말투에 경민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혹시 정말... 아니야. 나는 그런 적 없어. 명자가 목소리를 높이자 식탁에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경민은 어머니의 반응이 과격하다고 생각했고 서진은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다는 표정이었죠. 경민이 회사로 떠난 후 집에는 명자와 서진만 남았습니다. 서진은 갑자기 태도를 바꿔 냉랭하게 말했죠. 어머님, 저희가 결혼한 지 벌써 2년이에요. 이제 좀 편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소리야?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님이 계시면 저희 부부가 불편해요. 신혼부부인데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게 쉽지 않거든요. 서진의 본심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착한 며느리 연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거죠. 그리고 이 집도 너무 오래됐어요. 저희가 새로 꾸미고 싶은데 어머님이 계시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명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30년 넘게 갖고 온 자신의 집에서 나가라는 말이었거든요. 서진아, 이게 무슨 소리야? 제가 알아본 실버타운 정말 좋아요. 어머님 또래분들도 많고 의료진도 상주하고 있어요. 거기서 편하게 지내시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요. 서진은 이미 준비해둔 실버타운 팸플릿을 꺼냈습니다. 입소 비용을 보니 월 200만 원이 넘었죠. 이런 데 들어가려면 돈이 엄청나게 드는구나. 그래서요. 이 집을 팔면 입소 비용과 생활비는 충분할 거예요. 명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집을 팔아서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겠다는 계획을 이미 세워놓은 것이었거든요. 집을 판다고? 이 집은 내 집인데? 법적으로는 경민 오빠 명의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 집을 물려받을 건데 미리 처분하는 게 세금도 절약되고 좋을 것 같아요. 서진의 계산은 치밀했습니다. 집을 팔아서 명자를 요양원에 보내고 나머지 돈은 자신들이 갖겠다는 속셈이었죠. 서진아,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 현실적인 얘기예요, 어머님. 어차피 나중에는 이렇게 될 텐데 지금 미리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서진의 태도는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마치 이미 이 집의 주인이 된 것처럼 행동했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님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요즘 자꾸 헛소리도 하시고. 헛소리라니. 아까도 혈압약 얘기 기억 못 하셨잖아요. 그리고 어제는 밤에 혼자 중얼거리시더라고요. 명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서진이 자신을 치매 환자로 몰아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나는 정신이 멀쩡해. 어머님, 목소리 좀 낮추세요. 이웃들이 들을까봐 걱정돼요. 요즘 어머님 행동이 좀 이상하시다고 벌써 몇 분이 말씀하셨거든요. 서진은 이미 이웃들에게까지
명자의 정신 상태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날 오후 명자는 혼자 앉아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서진의 행동이 단순한 고부 갈등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깨달았거든요. 너무나 체계적이고 계획적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며 경민이 퇴근했습니다. 서진은 즉시 다가가서 속삭이기 시작했죠. 오빠, 오늘 어머님이 좀 이상하셨어요. 왜? 무슨 일 있었어? 갑자기 소리 지르시면서 화를 내시더라고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서진은 눈물까지 글썽이며 연기를 했습니다. 경민은 즉시 아내 편을 들었죠. 엄마, 서진이한테 왜 그러셨어요? 경민아, 서진이가 나를. 어머님, 또 시작이시네요. 아까 그 얘기 또 하실 거예요? 서진이 끼어들어 명자의 말을 막았습니다. 마치 명자가 계속 헛소리를 하고 있다는 듯이 행동했죠. 경민 오빠 어머님이 자꾸 저한테 집에서 나가라고 하세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서진의 거짓말에 경민은 어머니를 나무랐습니다. 엄마, 서진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서진이는 어머님을 위해서 실버타운도 알아보고 있는데 그게 바로 문제야. 서진이가 나를 내쫓으려고. 어머님, 또 그런 말씀하시네요. 제가 언제 내쫓는다고 했어요? 어머님 건강을 위해서 좋은 곳을 알아보는 거라고 했잖아요. 서진은 능숙하게 상황을 뒤바꿨습니다. 명자가 피해망상에 빠져 있는 것처럼 만들었죠. 경민아, 서진이 말을 믿지 마. 이해가 지금. 엄마, 그만하세요. 서진이가 얼마나 어머님을 위해 신경 쓰는데요. 경민은 완전히 아내 편이었습니다. 명자는 절망감을 느꼈죠. 그날 밤 명자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복도에서 서진과 경민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오빠, 어머님 상태가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오늘도 갑자기 소리 지르시고, 그런가?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것도 많아지고, 제가 알아본 전문의한테 상담받아 보는 게 어떨까요? 치매 초기 증상일 수도 있어요. 서진은 명자를 치매 환자로 만들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으면 법적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제한되고 재산 관리도 가족이 대신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오빠, 혹시 어머님께서 이상한 행동하시면 바로 알려주세요. 기록해둬야 나중에 진단받을 때 도움이 될 거예요. 서진아, 고마워. 내가 이렇게까지 신경 써줘서. 당연하죠. 가족인데요. 명자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서진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는지 깨달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명자는 일부러 일찍 일어나 서진의 방 앞을 지나갔습니다. 서진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죠. 응,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 이미 치매 의심 단계까지 왔고, 네, 병원 진단서만 받으면 끝이야. 명자는 문틈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집값이 얼마나 나올 것 같냐고? 최소 5억은 될 거야. 요양원비 빼고 나머지는 우리가 가질 수 있어. 걱정 마. 늙은이 하나 처리하는 게 뭐가 어려워? 서진의 본심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명자를 단순히 처리해야 할 늙은이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당연히 경민이는 모르지. 바보 같은 놈이 뭘 알겠어? 엄마 생각만 하는 마마보이라 오히려 좋아. 죄책감 때문에 내 말을 잘 들어. 명자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서진이 자신의 아들까지 바보 취급하고 있었거든요. 아니,
들키지 않아. 내가 얼마나 조심스럽게 하는데. 그냥 효부 연기만 계속하면 돼. 몇 달만 더 참으면 모든 게 내 것이야. 전화가 끝나자 명자는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죠. 서진은 처음부터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사기꾼이었습니다. 점심 준비를 하면서 명자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경미는 완전히 서진 편이었고 이웃들까지 서진의 거짓말을 믿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해. 명자는 오래된 서랍을 열고 깊숙한 곳을 뒤졌습니다. 그곳에는 수십 년 전 물건들이 보관되어 있었죠. 그 중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수첩 표지에는 발엔 707이라는 숫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명자의 과거를 보여주는 유일한 증거였죠.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구나. 명자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 서진은 또 다른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의사 선생님. 시어머니 진단 얘기인데요. 네, 치매 증상이 있다고 진단서 써주시면 돼요. 얼마요? 500만 원? 비싸네. 알겠어요. 계좌 알려주세요. 서진은 아예 의사까지 매수해서 가짜 진단서를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치밀하고 체계적이었죠. 하지만 서진은 한 가지를 간과했습니다.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대상이 단순한 시골 할머니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명자는 조용히 수첩을 펼치고 오래된 전화번호를 찾았습니다. 30년 만에 옛 동료들과 연락을 취할 때가 온 것이죠. 새벽 4시 정명자는 평소보다 더 일찍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부엌으로 향하지 않았죠. 대신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수첩 표지에는 발엔 707이라는 숫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첫 페이지를 펼치고 또박또박 글씨를 적기 시작했죠. 수십 년 전 특수부대에서 배운 필체 그대로였습니다. 정확하고 날카로운 글씨체였거든요. 작전명 며느리, 목표 진실 파악 및 대응 방안 수립. 명자는 휴대폰을 꺼내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번호를 찾았습니다. 양비서라는 이름 옆에는 전우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죠. 손가락이 잠시 망설였지만 곧 전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짧은 통화 후 명자는 오후 2시 뒷산 정자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거울을 바라본 그녀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64세의 평범한 시골 어르신이 아닌 한때 국가의 비밀작전을 수행했던 전문 요원의 예리함이 되살아나고 있었거든요. 오후 2시 뒷산 정자에는 깔끔한 정장을 입은 60대 남성이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양비서였죠. 명자가 나타나자 그는 반가운 미소를 지었지만 곧 진지한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명자는 지난 몇 달간 일어난 모든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며느리의 이상한 행동부터 노트북에서 발견한 계획서까지 빠뜨리는 것 하나 없이 상세하게 보고했죠. 마치 상관에게 작전 상황을 보고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양비서는 수첩에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도 점점 심각해져 갔죠. 명자의 설명이 끝나자 양비서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양비서는
기본 신상 정보부터 파악하겠다고 했습니다. 학력, 직업, 경제활동 내역, 인간관계, 과거 연애사까지 모든 것을 조사하겠다는 거였죠. 명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1시간 넘게 작전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치 옛날로 돌아간 것처럼 치밀하고 정확한 계획을 수립했죠. 증거 수집 방법부터 대응 전략까지 모든 것을 논의했습니다. 해가 기울어갈 무렵 명자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산책을 다녀온 것처럼 보였지만 그녀의 내면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수십 년 동안 잠들어 있던 전사의 본능이 완전히 깨어난 것이죠. 저녁 준비를 하는 명자의 손놀림은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이었죠. 마치 모든 동작에 목적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서진이 거실에서 나와 부엌을 들여다봤습니다.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어봤죠. 명자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동네 친구를 만나고 왔다고, 요즘 몸이 좀 아프다는 친구가 있어서 병문안을 갔다고 말이죠. 서진은 별다른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서진의 미묘한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순간적으로 스쳐간 안도감과 만족감을 포착한 거죠. 마치 시어머니가 외출하는 것을 기다렸다는 듯한 표정이었거든요. 그날 밤 명자는 자신의 방에서 작전 계획을 세밀하게 정리했습니다. 양비서가 맡을 정보 수집 부분과 자신이 직접 관찰해야 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했죠. 마치 군작전을 계획하는 것처럼 치밀하고 정확했습니다. 수첩에는 서진의 행동 패턴, 외출 시간, 전화 통화 내용 등이 상세히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명자의 관찰력은 여전히 예리했거든요.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훈련받은 요원의 본능은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이죠. 새벽 2시, 명자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고양이처럼 소리 없는 발걸음으로 거실을 지나 서진의 방 앞에 섰죠.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확인했습니다. 서진이 아직 깨어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귀를 기울이자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죠. 명자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통화 내용은 명확하지 않았지만 몇 개의 단어들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계획, 재산, 곧 같은 단어들이었죠. 명자의 직감이 맞았습니다. 서진은 분명히 뭔가를 꾸미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양비서는 자신의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한서진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죠. 한편 명자는 집에서 서진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했습니다. 첫 번째 성과는 생각보다 빨리 나왔습니다. 양비서가 확인한 서진의 학력 정보에서 의외의 사실이 드러난 거죠. 서진이 주장했던 명문대 졸업은 거짓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전문대를 졸업했고 그마저도 성적이 좋지 않았거든요. 더 충격적인 것은 그녀의 과거 연애 기록이었습니다. 서진은 경민과 만나기 전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여러 남성들에게 접근했었거든요. 모두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남성들이었고 관계가 깊어지면 돈 문제로 헤어지는 패턴을 반복했었습니다. 양비서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서진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과 통장 거래 기록까지 확보한 거죠. 놀랍게도 서진은 결혼 후에도 계속해서 다른 남성들과 만나고 있었습니다.
모두 돈과 관련된 만남들이었거든요. 한편 명자는 집에서 서진의 행동을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서진이 외출할 때마다 어디로 가는지, 누구와 만나는지, 언제 돌아오는지 모든 것을 기록했죠. 마치 감시 작전을 수행하는 것처럼 정확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결정적인 증거가 포착되었습니다. 명자가 우연히 서진의 전화 통화를 엿듣게 된 거죠. 서진은 친구와 통화를 하면서 자신의 진짜 속마음을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경민과의 결혼이 순전히 계산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재산을 목표로 접근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어머니인 명자를 요양원에 보낸 후 집과 재산을 모두 차지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혼 계획까지 세워놓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재산 정리가 끝나면 경민과 헤어질 생각이라고 했거든요. 그때까지는 착한 며느리 행세를 계속하겠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명자는 이 모든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옛날 요원 시절 사용했던 소형 녹음기가 아직 작동했거든요. 증거 확보의 기본은 음성 기록이라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양비서도 추가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서진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투자 사기건에 대한 정보였죠. 서진은 지인들을 상대로 가상의 투자 상품을 소개하며 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이미 몇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상태였거든요. 이 정보는 명자에게 새로운 전략을 제공했습니다. 단순히 가정 내 문제로만 접근할 게 아니라 법적 문제로 확대시킬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거죠. 명자와 양비서는 다시 만나 종합적인 분석을 했습니다. 확보된 증거들을 정리하고 최종 작전 계획을 수립했죠. 이제는 서진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충분한 무기가 준비된 상태였습니다. 양비서는 과거 상관이었던 윤 이사장과도 연락을 취했습니다. 윤 이사장은 현재 큰 기업의 고위직에 있었고 사회적 영향력이 상당한 인물이었거든요. 서진의 투자 사기건을 법적으로 처리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명자는 마지막으로 아들 경민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지 고민했죠. 아들에게 실망했지만 여전히 사랑하는 자식이었거든요. 이번 일을 통해 경민이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명자는 수첩 마지막 페이지에 작전 완료 예정일을 적었습니다. 바로 다음 주말이었죠. 가족이 모두 모이는 저녁 식사 시간에 모든 것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날 밤 명자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수십 년 만에 느끼는 전투 전의 고요함이었거든요. 내일부터는 마지막 단계가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토요일 저녁 명자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경민이 좋아하는 갈비찜과 서진이 즐겨 먹는다고 했던 나물 반찬들까지 모두 준비했죠. 마지막 만찬이 될지도 모르는 식사였거든요. 식탁에는 촛불까지 켜놓았습니다. 서진은 그런 명자의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죠. 시어머니가 마침내 자신의 뜻에 따라 순종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경민도 어머니의 정성에 감동한 듯 보였습니다. 최근 들어 어머니와의 관계가 어색했는데 오늘만큼은 예전처럼 따뜻한 분위기가 흘렀거든요. 명자는 조용히 밥을 먹으면서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양비서가 도착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녀는 마음속으로 최종 점검을 했습니다.
녹음 파일, 서류 증거, 사진 자료까지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 명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서진아, 경민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두 사람이 명자를 바라봤습니다. 서진의 눈에는 기대감이 어렸죠. 드디어 시어머니가 요양원 입소에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한 거였습니다. 며칠 전에 서진이가 말한 실버타운 얘기 말이야. 엄마가 많이 생각해봤어. 서진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경민도 긴장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죠. 그런데 그 전에 우리 가족끼리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보자.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양비서가 도착한 것이죠. 명자는 미리 열쇠를 맡겨놓았거든요. 어머님, 누구세요? 서진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정장을 입은 양비서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죠. 안녕하세요. 양비서라고 합니다. 명자 씨의 오랜 친구입니다. 경민이 일어나며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있었죠. 갑작스러운 방문자의 등장이 불안했거든요. 명자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더 이상 온화한 시어머니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제 진짜 얘기를 해보자. 명자는 서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날카로운 예리함이 담겨 있었거든요. 서진아, 내가 내 노트북을 봤다는 거 알고 있어. 서진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말이었거든요.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왜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는 줄 알아? 너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순간을 기다린 거야. 명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무서운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법정에서 최종 변론을 하는 검사 같았죠. 양비서가 서류 뭉치를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한서진 씨, 이것들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서진이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거든요. 자신의 과거 기록들이 모두 거기에 있었습니다. 학력 위조, 경력 사기, 그리고 양비서가 한 장씩 서류를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서진의 거짓말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었죠. 투자 사기까지 이미 피해자 신고가 들어간 상태입니다. 경민이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눈빛이었거든요. 서진아, 이게 정말이야? 서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증거 앞에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명자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녹음기를 식탁 위에 놓고 재생 버튼을 눌렀죠. 서진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친구와의 통화에서 털어놓았던 모든 계획들이 그대로 재생되고 있었거든요. 재산을 노린 결혼, 시어머니 제거 계획, 이혼 후 도주 계획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충격과 분노, 배신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이럴 수가. 서진은 마침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연기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어머님, 저는 입 닥쳐. 명자의 단호한 목소리가 서진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 순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서진은 식탁에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모든 증거가 너무나 확실했거든요. 경민은 녹음 파일을 다시 한번 들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용당했는지 깨닫기 시작한 것이죠. 서진아, 정말 이게 다 진짜야? 처음부터 날 속인 거야? 경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보다는 깊은 상처가 느껴졌거든요. 서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와서 거짓말을 계속할 수는 없었죠. 경민 오빠, 미안해요. 그 짧은 사과는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경민의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졌죠. 양비서가 추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참고로 투자 사기건은 이미 수사기관에 신고된 상태입니다.
피해 금액이 상당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될 예정입니다. 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단순히 가정 내 문제로 끝날 줄 알았는데 법적 처벌까지 받게 될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분은 양 비서가 뒤에 서 있던 남성을 소개했습니다. 윤 이사장이었죠. 윤 이사장님입니다. 서진 씨가 관련된 투자 사기 피해자분들의 법정 대리를 맡으실 예정입니다. 윤 이사장은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이미 여러 명의 피해자가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했죠. 서진의 사기 행각이 생각보다 광범위했거든요. 서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너무하잖아요. 그냥 가정 문제인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명자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자비가 없었죠. 가정 문제? 너는 처음부터 우리 가족을 노린 사기꾼이었잖아. 그런 내가 가족이라고 할 자격이 있어? 명자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거든요. 30년 넘게 이 집을 지켜온 내가 겨우 몇 년 전에 들어온 너한테 쫓겨날 뻔했어. 내 아들을 이용해서 내 재산을 빼앗으려고 했고 경민이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녹음 파일의 내용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죠. 서진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났거든요. 엄마 미안해요. 내가 서진이 말만 믿고 경민이 어머니에게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차가운 표정을 유지했죠. 경민아, 내가 미안해할 일이 아니야. 다만 이번 일로 사람 보는 눈을 제대로 길러야겠어. 서진은 마지막으로 경민에게 매달렸습니다. 오빠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게요. 하지만 경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신뢰는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거든요. 서진아, 우리 이혼하자. 경민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죠. 양 비서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곧 수사관들이 올 예정입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거든요. 서진의 얼굴이 완전히 창백해졌습니다.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을 뿐만 아니라 법적 처벌까지 받게 된 거죠. 이럴 수가 없어. 서진은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철저하게 계획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거였거든요. 현관에서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수사관들이 도착한 것이죠. 서진의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명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긴 전쟁이 마침내 끝나가고 있었거든요. 수사관 2명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체포영장이 들려 있었죠. 서진은 그 순간 완전히 절망에 빠진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서진 씨, 투자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사관의 차분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서진은 마지막까지 저항해봤지만 소용없었죠. 증거가 너무나 확실했거든요. 이건 억울해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서진의 절규가 허공에 메아리 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죠. 이미 모든 진실이 드러난 상태였거든요. 수갑이 채워지는 찰칵 소리가 거실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서진은 그제서야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깨달았죠. 더 이상 변명도 연기도 통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경민은 그 모든 장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아내가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충격 그 자체였거든요. 서진이 현관으로 향하면서 마지막으로 명자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죠. 어머님, 저를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나요? 명자는 차가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먼저 시작한 전쟁이야. 나는 그냥 끝을 낸 것뿐이야. 서진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수사관들에게 이끌려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경민을 바라봤지만 경민은 고개를 돌렸죠. 현관문이 닫히자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 이사장이 명자에게 다가와 말했죠. 명자 씨,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정에서 철저히 처리될 것입니다. 윤 이사장의 설명에 따르면 서진의 투자 사기 규모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피해자가 10여 명에 달했고 피해액도 수억 원에 이르렀거든요. 단순한 가정 내 갈등을 넘어서 심각한 범죄 행위였던 거죠. 그리고 서진 씨의 과거 기록들도 모두 법정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학력 위조, 경력 사기까지 포함해서요. 양 비서가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서진이 지금까지 저질러온 모든 거짓말과 사기 행각이 법적으로 처벌받게 될 거라는 뜻이었죠. 경민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엄마, 저는 정말 몰랐어요. 서진이가 이런 사람일 줄은. 명자는 아들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실망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했죠. 경민아, 내가 잘못한 건 아니야. 다만 너무 순진했을 뿐이지. 며칠 후 서진에 대한 추가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녀의 범죄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거든요. 결혼 전부터 체계적으로 사기를 저질러왔던 것이 밝혀진 거죠.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크게 다뤘습니다. 계획적 결혼 사기의 전형적 사례라는 제목으로 뉴스에 보도되었죠. 서진의 사진과 함께 그녀의 범행 수법이 상세히 공개되었습니다. 서진이 과거에 만났던 다른 피해자들도 용기를 내어 신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범죄 이력은 10년 이상 거슬러 올라갔거든요. 수많은 남성들이 그녀에게 속아 재산과 마음에 상처를 입었던 것이죠. 법원에서는 서진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투자 사기, 문서 위조, 결혼 사기 등의 혐의가 모두 인정된 결과였죠. 더불어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 되었습니다. 서진의 지인들도 그녀와의 관계를 끊기 시작했습니다. 사기꾼과 어울렸다는 것만으로도 사회적 이미지에 타격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녀가 그동안 쌓아온 인간관계는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명자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벽한 승리였거든요. 서진은 더 이상 누구에게도 피해를 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죠. 양 비서는 명자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역시 우리 명자야. 한번 목표를 정하면 끝까지 해내는구나. 명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해. 그래야 다른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으니까. 이제 명자에게는 새로운 과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자신의 새로운 인생 계획이었죠. 한 달 후, 명자는 조용히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했던 앞치마들을 하나씩 접어서 상자에 넣었죠. 30년 넘게 그녀의 일상이었던 것들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경민이 어머니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정말 나가시는 거예요?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결정한 일이었거든요. 응, 이제 엄마도 내 인생을 살아볼 시간이야. 경민의 얼굴에는 아쉬움이 가득했습니다. 서진 사건 이후로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이 더욱 커졌거든요. 그래도 여기가 엄마 집인데. 경민아, 집이란 건 마음이 편한 곳이어야 해. 엄마는 이제 새로운 곳에서 편하게 지내고 싶구나. 명자는 이미 서울에 작은 아파트를 구해놓았습니다. 양비서의 도움으로 찾은 곳이었죠. 조용하고 편리한 동네의 깔끔한 아파트였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707 특수부대 배지를 꺼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숨겨놓았던 그녀의 진짜 정체를 보여주는 물건이었죠. 배지를 손에 쥐고 바라보니 젊은 시절의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당시 그녀는 국가의 비밀 임무를 수행하는 엘리트 요원이었습니다. 뛰어난 판단력과 실행력으로 수많은 작전을 성공시켰죠. 하지만 결혼과 함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평범한 주부가 되었던 거였습니다. 그때의 내가 다시 돌아왔구나. 명자는 배지를 소중히 간직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번 서진 사건을 통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다시 발견한 것 같았거든요. 마지막 앞치마를 정리하면서 명자는 지난 30년을 되돌아봤습니다. 가족을 위해 헌신한 시간들이었지만
동시에 자신을 잃어버린 시간이기도 했죠.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갈 차례였습니다. 양비서가 이사 도우미와 함께 도착했습니다. 명자야, 준비 다 됐어? 응, 다 됐어. 명자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수많은 추억이 담긴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과거의 것이 되었죠. 경민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자주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정말 죄송해요. 명자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경민아, 이번 일로 많이 배웠을 거야. 앞으로는 사람을 제대로 보는 눈을 길러라. 겉모습에 속지 말고 말이야. 네, 엄마. 꼭 기억할게요. 그리고 다음에 누구를 만나든 엄마한테 먼저 소개시켜라. 엄마가 확인해 볼게. 경민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니의 눈은 정말 무서울 정도로 정확했거든요. 이사차가 떠나기 전 명자는 마당 끝에서 잠시 서 있었습니다. 멍하니 집을 바라보고 있는 경민의 모습이 보였죠. 경민아, 명자가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사람 보는 눈, 이제부터 다시 길러라. 엄마는 앞으로 나를 위해 살 거야. 경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마음 깊이 와 닿았거든요. 차가 출발하자 명자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과거에 연연하면 안 되었거든요. 서울 아파트에 도착한 명자는 707 부대 배지를 거실 선반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죠. 며칠 후 명자는 양비서와 함께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제 뭘 할 거야? 글쎄, 상담센터라도 차려볼까? 나처럼 며느리나 사위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 말이야. 양비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너 같은 사람이 있으면 사기꾼들도 함부로 덤비지 못할 거야. 명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거든요. 이제는 누구도 그녀를 무시하거나 이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날 밤 명자는 일기장에 마지막 글을 적었습니다. 앞치마를 벗는 날. 정명자가 아닌 진짜 내가 돌아왔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명자 어머님의 반전 있는 복수 스토리 말이에요. 사실 저도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나이 든다고 해서 무시당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어머님들의 젊은 시절에도 각자의 스토리가 있었을 텐데 우리는 종종 그걸 잊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며느리 서진이처럼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다가는 707 특수부대 출신을 만날 수도 있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우리 일상에서는 이런 드라마틱한 일이 벌어지지 않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어르신들한테는 항상 예의를 지켜야겠어요. 혹시 몰라요. 옆집 할머니도 전직 비밀요원일지.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